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 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또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활정보 솔루션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작고 가벼운 사고부터 감당 못할 엄청난 사고까지, 네, 우리는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그런 순간에 함께하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뉴욕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동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굿모닝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시원시원하게 이 화창한 그 화창해요? 예. 제가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이 예. 생활정보 시간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네. 이 초보 운전자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다행이네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시원시원하신 변호사님이라고. 시원시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요즘 어떤가요? 날씨가 아무래도 좀 풀리면서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사고가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게 좀 우리 생각하고 완전 반대예요.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춥고 막 이러면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반대예요. 화창하고 날씨 좋고 꽃도 피고 바깥에 예쁘고 그럴 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산만 운전이죠. 네. 날씨도 좋고 예. 노글노글하고 사람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주위 뭐 다른 풍경도 보고 그러면서 좀 네. 그리고 이제 산만 운전. 그러니까 이 눈 오고 비 오고 길 미끄럽고 그러면 운전만 집중하잖아요. 이러다 사고 나겠다.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 진짜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운전하는데 날씨 좋고 이러면은 운전은 그러니까 뒷좌석에 있고 야, 이 날씨 좋은데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구나. 나가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저 꽃 봐라. 저 꽃이 진짜 벚꽃이 너무 예쁘네. 이런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앞에 못 보고 옆에 못 보면서 이제 사고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오거나 날이 좀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전방주 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차가 더 많이 나와 있으면 사고가 더 나게 돼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바깥에 활동을 하게 되는 차량의 수가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렇게 날씨는 좋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자연을 만끽하는 건 좋지만 예, 예.
교통사고 확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또 변호사님 바빠지시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제일 안 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사고 나면은 이제 사고 난 거를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덜 가게 해주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보상 받고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치료 잘 받아가지고 몸이 회복하는 것도 열심히 도와드리는 것도 돼요. 당연히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직접 제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잘 길을 만들어줘서 치료받는데 문제 없게 해주시고 해드리고 이런 걸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고 훗날에 후유증 없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어떤 분들은 경미한 뭐 접촉 사고나 이런 음. 경우에 몸이 조금 아프긴 한데 뻐근하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사고가 안 났어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꼭 뭐 병원까지 가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 꼭 그런 걸로 병원 가야 되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 몸을 100% 너무 잘 알고 본인이 의사고 진짜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영향이 끼치고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 결론을 내리면은 yes 맞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결론 내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의사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필드가 없고 자기 본인의 100% 모르는 분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의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경미한 사고로 좀 뻐근하고 몸살기 있고 허리 아프고 목도 아프긴 하지만 이거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거겠지 예측이잖아요. 예측이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탕으로 저 같으면 의사한테 한번 두드려 보겠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내 나이도 이렇고 이런데 이런 증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본인들이 체크업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레인지 오브 모션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움직일 때 좀 리미테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더 깊이 검진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검사를 또 받아 보셔야 그렇죠. 아실 테니까. 예.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는데 뻐근하면은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안 다쳤습니다. 선생님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팔이 어이구 반뿐이 안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왜 팔이 반뿐이 안 올라가는 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검진, MRI 이런 거 이제 찍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치료고 이제 그렇게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물리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단칼로 잘라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아주 무모하고 좀 위험한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네. 그랬는데 뭐 별 이상은 없는데 좀 애매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조금 갈수록 아프다. 이러면은 그 어떤 교통사고가 난 후에 병원에 가기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네, good question. 그러니까 이 사고 나고 뭐 6개월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고 1년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무제한이면 이게 좀 규칙이 없고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보험회사에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나라를 통해서 로비들 그 보험회사 로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로비 잘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놓은 룰이 뉴욕은 그 노폴트라는 건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노폴트 접수를 NF2라는 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접수된 게 30일 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한 달? 예, 30일 안에. 30일 안에. 예. 우편 그 우체국에서 도장이 찍혀야 돼요. 30일 안에. 예. 예, 이제 통보를 정식으로 노리스가 갔다는 게 30일 안에 이제 보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뉴저지는 45일이에요. 조금 다르네요, 뉴저지와. 뉴저지와 뉴욕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고 나서 곧바로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한 하루 이틀 3일 그 사이에 증세 나타나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아니면 3일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왜 몸이 이렇게 무겁지?
움직이도 귀찮지? 몸살 난 것 같은데 감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 다음 날에는 몸이 막 쑤시네? 이건 차사고예요. 그게 네. 정상적인 거고 어떤 분들은 한참 후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증세가. 한참이라면 뭐 한 열흘 정도 후에 나올 수도 제 있는 와이프는 것인가요? 2주 걸렸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잖아요. 다치면은 붓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찢어졌다. 찢어지면 붓잖아요. 부으면은 이 부은 것 때문에 이 아픈 걸 못 느낄 수도 있고 그 사고 나면은 호르몬이 막 올라와요. 어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와가지고 아픈 걸 억제시킨다고요. 그러면은 호르몬이 떨어지고 부은 게 깔아앉아야지 그 다음부터 아픈 게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부은 게 가라앉은 네. 다음에 아픈 게 부은 게 느껴지는 조금 거. 깔아앉아야지 이제 아픈 게 이제 아픈 증세가 나오는데 그게 천천히 깔아앉는 사람이 있고 빨리 깔아앉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호르몬도 어드레날 호르몬이 온몸을 덮어쌌는데 그게 빨리 깔아앉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깔아앉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예. 개인차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예. 아, 이런 거는 조금 참을 수도 있지. 지금 당장 일하느라고 바쁜데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인 동포님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픈 거 다 참고 해요. 예.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네. 교통사고가 나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네. 가셔서 바로 확인을 해보셔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드려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없으면 너무 다행이죠. 그럼 그냥 그때 스탑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변호사님 의뢰 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좀 2주 돼가지고 그만두면 변호사님 일 다 하고 미안해서 어떻게 네, 너무 죄송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상금 못 받았으니까 내가 또 변호사 비용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괜찮아요. 뭐 당연히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고요. 보통 와가지고 제가 상담해 보면 제가 대충 알아요. 아 이분 진짜 다쳤다, 안 다쳤다 이거 파악돼요.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이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거의 되신 거네요. 의사 그 선생이라고 정도로?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선생님은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깊이 아시고 그런 건 있지만 경험으로 네. 많은 의뢰인들을 보니까 경험으로 보면은 아 이분은 지금 목이 다쳐서 팔이 저리는구나. 아이고 허리를 다쳐서 다리 쥐가 나겠네. 발가락까지 아프면 이건 좀 심각하네. 허니에이션이 생겼겠네.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의뢰인을 많이 또 보시다 예, 보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의뢰를 하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예. 일단은 뭐 치료까지는 안 가더라도 검사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고 나서 무조건 다친 것 같다. 네. 치료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노포트가 열리고요. 네. 노포트가 열렸는데 안 다쳤다. 괜찮다. 그러면 노포트 닫으면 돼요. 네. Very simple. 예. 예,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를 또 안 다쳤는데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보험을 썼으니까 내가 안 다친 거 갚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럼 본인 비용 드는 거 없이 예. 확인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새롭게 달라진 시니어 복지법 실버타운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널싱홈에 가지 않고 평생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노인 아파트, 푸드스탬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답해드리는 노던 147가 실버타운, 4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실버타운 세미나를 기억하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포트리 한마음 체인 금주의 핫 세일. 한국 양배추 파운드에 1불 29전, 단호박 파운드에 99전, 하와이안 자색 고구마 파운드에 1불 99전, 제주 한라봉 3kg 박스에 24불 99전, 후지사가 원트레이 17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마음 체인으로 오세요.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발이 편한 신발. 운동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나르지오. 혈류장, 진짜 진동, 골든타임 진동 3종 세트도 포함되며 OTC 카드로도 구입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방문하세요. 나르지오 뉴욕 929-255-5803 나르지오 뉴저지 201-706-0979 나르지오. 네,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또 FM 101.5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이죠.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 신속한 일처리, 최대의 보상으로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김동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163-07 데팟 로드 플러싱. 또 뉴저지 오피스는 원 브릿지 플라자 포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 사무실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번호 646-808-7375 김동석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646-808-7375번이고요. 이 시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FM 877, FM 94.7 HD3, 또 FM 101.5 라디오 방송 라디오 코리아 뉴욕을 통해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가 교통사고가 아무리 경미하게 났더라도 좀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뭐 다쳐서 어디가 골절됐거나 아니면 네. 피가 줄줄 나야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고 나서 앰뷸런스 타고 이머전시룸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체크업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머전시예요. 예. 응급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독하다 이런 걸로 조치하는 거라서 뼈 뭐 찢어진 거, 뭐 뇌진탕 뭐 이런 거만 검진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없으면 그냥 곧바로 퇴원해요. 예, 그렇지만 사람 몸이 뼈하고 껍질하고 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런 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머전시룸 이런 데서 해결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야지 후유증이 안 생기고 훗날에도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이거 치료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이 통증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척추 같은데 치료 제대로 안 받으면 관절염으로 변한대요. 네. 예, 관절염으로 변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뼈 사이에 이제 뉴클리어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그 자체에서 굳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관절염으로 변한대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요. 젊은 네. 친구들 이렇게 치료 안 받고 그러면 훗날 되면은 관절염으로 변하면 진짜 고생해요. 우리 아버지가 관절염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조금만 하시면 아프셔서 마사지를 우리 형수님이 열심히 해드려요. 그 대신 그러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치료받고 회복하는 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우리 한국 그 동포 이렇게 이민자들은 보면은 자기 몸을 너무 혹대 뭐라 그러죠? 네, 뭐 어비유스 혹사? 한다고. 예. 혹사. 예. 죄송해요. 한국말이 짧아 이럴 때는 어비유스 하는 것 같아요. 혹사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교통사고 나셔서 어디가 다쳤다 하시면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시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예. 예, 치료를 그리고- 받으시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열이면 이제 치료 오케이 변호사님 말 듣고 아프니까 치료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치료 받잖아요. 그러면 한 2달, 석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안 아파요. 네네. 치료를 잘 받으니까는 안 아프죠. 아픈 네. 부분이 계속 치료를 하니까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통증은 없지만 통증 없는 그 부분은 다친 거는 그대로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통증이 없으니까 다 났어. 난 이제 안 아파. I don't feel anything. 멀쩡한데? 이제 안 다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한 달, 2달 되면은 옛날에 아팠던 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거 석 달, 넉 달 열심히 치료받고 2달 쉬어서 석 달, 넉 달 동안 열심히 공 쌓아놓은 게 한두 달 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죠. 아픈데 다시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다친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험회사에서 안 끊고 치료 계속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당신 다 안 아프고 다 났으니까는 치료 그만하세요 하는 게 보험회사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상. 네. 예. 아프니까 다 안 났었으니까 석 달, 넉 달에서 다 안 났으니까 더 치료받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돼 안 아파도.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예, 치료가 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앞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요. 네. 예. 네. 계속 열심히 치료 받으셔야 돼요. 예. 아, 이렇게 교통사고 후에 치료를 제대로 꼼꼼히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예.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네. 예.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날씨가 화창하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그 길 가다가 네. 이 교차로에서요 네. 초록 사인에 예? 이 그 좌회전하는 자동차 앞에 네. 그 전동 킥보드라고 하나요? 그 어디서 나타난지 몰라요. 이 네. 횡단보도 상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가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예. 이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예. 정말 한순간만 어긋났으면 그 자동차에 부딪혀서 네. 그 킥보드를 탄 사람이 그게 굉장히 많이 다쳤을 것 큰 같더라고요. 문제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예. 킥보드 재밌잖아요.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타봤어요. 그 요새는 앱으로 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그냥 픽업해서 탈 수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예. 재밌어요. 재밌고 빨리 가고 그러니까 재밌는데 이거를 킥보드든 자전거든 뭐 스쿠터든 다 트래픽 로를 지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빨간불엔 서야 되고 파란불엔 가야 되고 그 막 킥보드 레인, 바이크 레인 따라서 바이크 레인을 따라줘야 되고 그 트래픽 가는 길로 같이 가야 되고 다 따라줘야 되는데 똑같은 룰을 지켜야 돼요. 예, 근데 킥보드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무법이에요. 무법으로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좌회전하는 사람 차가 있으면 좌회전 신호도 막 받고 차가 없고 뭐 없으니까 좌회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킥보드가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은 서야 되는데 안 보고 막 다닌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 청취자분들, 자제분들 킥보드 타고 이스쿠터 뭐 이렇게 타시는 분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김동석 변호사가 그러는데 너희들도 트래픽 로 지켜야 된다. 빨간불에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갈 수 있고 차 있으면 조심하고 바이크 레인에 가야 되고 다 지켜야 되니까 안전 추구하고 천천히 몰고 하는 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하세요. 네. 아니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순간에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수 있는 사고가 사고가 때문에 크게 나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차에 치는 거랑 킥보드 뭐 스쿠터, 이스쿠터, 이바이크 이런 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피직스를 잘 못해요. 예. 피직스, 수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변호사 된 것 같아요. 자, 이 차 속도가 15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하죠. 아주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5마일로 달리고 있고 스쿠터가 15마일로 달리고 있다가 부딪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15 더하기 15 아니면 15 곱하기 15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마일로 달리고 있다가 사람을 쳤다. 그러면 사람은 15마일로 진짜 뭐 마라톤 뭐 스프린트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 있는 사람을 쳤다든지 그거랑 15마일 부딪힌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다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18살 이상은 안 써도 돼요. 헬멧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맨하탄 가면은 시리바이크라고 많잖아요. 그 막 타고 다녀요. 헬멧 없이. 머리 조금만 다치면 진짜 큰일 나요. 아시잖아요. 땅에 쾅 부딪힐 때 어깨, 무릎 이런 거 쾅 부딪히면 뭐 뼈 부러지고 인대 좀 찢어지고 이게 다잖아요. 머리 땅에 부딪히면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 진짜 치명적이 될 수 있고 불구자가 될 수 있고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그 똑같은 사고인데. 그러니까 헬멧을 좀 다 썼으면 좋겠는데 법이 좀 거기까지 안 가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아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좌회전하던 차량이 그 전동 킥보드를 탄 그 학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돌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좌회전 시그널을 받고 그러니까는 그냥 파란불이었는지 예. 레프트 온리 시그널인지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전동 킥보드 가는 친구가 그 신호등을 받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먼저 갈 수 있는 right of way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야지 과실을 이제 좌우 어떻게 되냐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 킥보드 탄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혔으면은 킥보드 탄 사람 most likely 다쳤잖아요. 예. 과실을 떠나서. 네네. 그러면은 뉴욕은 무조건 그 친차 본인이 과실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도 예. 그 친차를 통해서 킥보드 타고 있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게 먼저예요. 네,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과실 바탕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과실이 상대방 과실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에 나폴리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 특종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자기 아직도 이 병원 저 병원 예약해? 난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 아인병원에서 한 번에 해결해. 22개 진료과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따로 갈 필요 없고 세계적 수준의 정밀 장비로 정확한 진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안전한 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검진부터 각종 진료까지 한 번에 해결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고민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난 아인병원으로 코코. 병원 고민하지 말고 아인으로 코 하세요. 의료재단 아인병원. 상담 예약 굿메디코리아 470-519-3637 470-519-3637.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게 그래서 또 사고라고 할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좀 안타까워요. 예. 이분의 경우에는 친구를 라이드 해주면서 이제 친구를 내려주셨대요. 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네. 그래서 내려주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친구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그런데 옆 차선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내 차를 부딪히고 그냥 통과해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를 이렇게 긁고 범퍼를 뜯고 지나갔대요. 아이고, 예.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내가 못 봤다, 미안하다 시인하면서 아는 정비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우리 보험 처리는 하지 말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비소로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차를 맡기고 정비소 주인과 이야기도 마친 상태인데 다음 날 차는 맡겨놓고 왔는데 다음 날 상대 운전자가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 차는 당신이 고치고 내 차는 내가 고칩시다 네. 이렇게. 그런데 같은 한국인이라 믿었고 네. 예, 더 이상 뭐 이렇게 연세도 드신 분이고 이분은 네. 이제 젊으신 분인가 봐요. 네. 예, 연세도 드신 분이고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이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속이 상하고 예. 예, 지금 정비소에서 이 견적은 4,000불이 나왔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제가 라디오에서 단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옷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단추 순서대로 안 꽂으면 안 예쁘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뭐 몇천 불짜리 옷 입으면 뭐해요? 단추 예쁘게 안 꽂으면 안 예뻐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이분은 단추를 제대로 안 꽂은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됐군요. 그렇죠. 저 다 똑같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뭐 정비소 가서 고치는 거 협조해주고 다 해도 돼요. 당연히 한국 분들끼리 협조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걸 아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과실입증. 과실입증. 과실입증 예. 해놓고 과실입증 카드 들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협조를 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나는 당신 과실한 거 입증할 수 있어.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실 입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나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는 블랙박스 같은 게 있으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블랙박스가 없다. 그러면은 제3자 증인이 있다든지 그 사고 난 목격자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목격자 바탕으로 이제 싸우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쳐. 목격자가 없다고 쳐요. 저 같으면은 뭘 받아놔요. 그 할머니한테. 어르신,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할 때 당신 차를 못 보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두 번째 레인에서 오른쪽 레인으로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레인에서 오른쪽 레인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은 명확하게 이실직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나 아무개가 4월 15일 뭐 아침 10시에 노던 블루바드하고 팔슨 블루바드 코너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긴 하죠. 네, 뭐 그야말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이제 정신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받아놓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호주머니에 이제 리코딩 해놨잖아요. 호주머니에 넣어놔요. 넣어놓고 이제 다 해요. 근데 이분이 마음 바꿔먹었어요. 우리 똑같이 사고 났으니까 당신도 50% 나도 50% 서로 보험 처리하고 끝냅시다.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카드 꺼내서 보험 처리해버리면 돼.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서.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 입증됐으니까 차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 하나 안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저 아는 저 생활 상담 전화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한국 분들끼리 사고가 난 거예요. 서 있는데 뒤에서 쾅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뒷사람이 100%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협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만 받아놨대요. 전화번호 보내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정비소 뭐 고칩시다 그러면서 몇 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네.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추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차종만 알아요. 번호판도 모르고요. 예. 뭐 어떻게 도와드려요? 예. 번호판도 모르는데 보험회사 연락하면 되네요. 보험회사가 어떻게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베이직한 거는 해야 된다고 사고 나면은. 당연히 여러 번 말하는 게 사고 나면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적어도 상대방 플레이트 넘버라도 있었으면 플레이 설치해가지고 보험회사 알아내서 이렇게 사고 났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CCTV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CCTV도 없어요. CCTV를 하나 플레이를 찾았는데 플레이트 넘버가 안 나온대요.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 차 도요라가 한두 대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한국 사람끼리라도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걸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협조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네요. 정말 네. 그
분의 경우는 그 젊은 예. 친구가 진짜 착해서 순진하고 착해서 도와준 거였는데 너무 크게 피해를 보신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변호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첫 단추를 네. 제대로 잘 끼워야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제대로 입는 상황이 되는 건데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러니까 이 본인이 예. 딱 거울을 보면서 단추를 잘 끼면 되는데 본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끼워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는 건 사고 나면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게 그 이유예요. 하나라도 미싱하면 안 되니까 다 커버해서 본인 고난 다 챙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번호로 입력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고요. 네. 예. 예,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큰 사고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전화를 딱 드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 대낮에 뭐 조금 긁고 갔어. 차가 좀 뜯겼어. 이랬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시인했어. 이러고 또 같은 한국 분이고 연세 드시고 정말 부모님 같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굳이 변호사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렇지만 본인이 잘 챙겨서 자기 권한을 다 잘 챙길 수 있으실 분이면 저하고 통화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다 하셨으면. 근데 그거를 자신이 없으면 전화하셔야 돼요. 네. 자신이 없으면 전화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다 받아요. 다 받아드리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빼고는 다 받아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전화 주시면 받아드리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는 딱 1분만 통화해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진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빨리 끊어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제 사생활 할 수 있게. 그렇지만 상담은 해드린 거잖아요. 예. 네, 길은 잡아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전화 주세요. 예.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아무리 작은 경미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예,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 말씀 부탁드리면 예, 이 의뢰인 이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고 났을 때 전화만 하셨어도 예. 플레이트 넘버 하나만 적었어도 네. 이분은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편의를 봐주려다가 도리어 본인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잖아요. 이것도 예, 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교통사고가 나면 김동석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허니망고 박스당 9불 99, 드리스콜 유기농 딸기 팩당 5불 99,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총각무 열무 풋배추 3번들당 1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수육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생뼈 있는 아롱사태 파운드당 6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우와,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즈 플러싱, 리틀렉, 플래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한국 프리미엄 안과의 새로운 기준 MS 안과를 소개합니다. 한국 내 10개 지점을 보유한 MS 안과는 대형 종합병원과 협진하며 세계가 인정한 SCI급 논문을 다수 등재하였습니다. 환자에게는 합리적 비용으로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는 최신 의료술과 수술 장비, 망막, 녹내장,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안구건조증까지 한 곳에서
이번 한국 방문길에 눈 건강을 위해 MS안과 반포본원을 들러보세요. 예약 상담은 뉴욕 동포의 한국의료 동반자 굿 메디코리아 470-519-3637 470-519-3637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시니어 복지법 실버타운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또 널싱홈에 가지 않고 평생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노인 아파트, 푸드 스탬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답해드리는 노던 147가 실버타운. 4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세미나를 기억하세요. 실버타운.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의 샌더스 &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참 교통사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다양하게도 생겨나네요. 맞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단추 엉망으로 끼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얼마나 빨리 와서 내가 다시 단추를 풀어서 예쁘게 낄 수 있냐 이것도 안건이에요. 그렇죠. 예. 단추가 처음부터 엉망이 됐는데 계속 엉망으로 끼어나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오면은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많아요. 힘들고 안 될 때도 시간이 있고. 훨씬 많이 걸리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단추 하나 잘못 껴서 오면은 곧바로 와서 내가 풀어서 끼워줄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사고 나면은 그 전문의한테 한번 질문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문 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도 아무리 서서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안 열어줘요.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하면 똑똑똑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드리세요. 문 열어드리면 되잖아요. 해결해 드리고. 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잘 하셨으면은 칭찬받고 끝나면 되는 거고요. 제대로 안 해놓으셨으면은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수정하세요,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직접 케이스 맡아서 해드릴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사고 났으면은 경미하건 심각하건 본인 과실이건 상대방 과실이건 떠나서 전문의한테 한번 자문 받는 거는 머스트라고 생각해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일단은 그 정말 어느 면에서 성경적인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 사고가 나면 일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 사고가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고 이런 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하는 거 땅 차이잖아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Knowing is half the battle. 예.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면은 반은 해결했다? 하는 반은 이겼다?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싸울 때 적을 알면은 반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반은 이긴 거로 반은 모르겠네요. 힘들다. 일단은 뭐 아는 게 힘이고 그렇죠.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알고 본인의 권한은 알고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같은 한국 이민 이제 동포들끼리 또 좀 좋은 의미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내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건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변호사님께서 이 굉장히 많은 의뢰인들을 이제 대하시잖아요. 예. 그러시다 보면 특별히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금 초기 대응을 잘하셨으면 훨씬 그 나은 결과를 봤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서는 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데. 예. 그러면 일단은 사고가 나면 변호사님께 전화드려서 네. 잘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나면은 전화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예. 뭐가 무슨 이유가 됐건 전화를 못 하고 본인이 해결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실 입증이에요. 뭐든지 과실 입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과실 입증을 하던 비디오를 찍던 증인을 확보를 하던 과실 입증이 제일 중요해요. 과실 입증 바탕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좌우되는 거지. 과실 입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블랙박스를 달아놓으면 제일 좋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누가 사고 났냐, 어느 차가 사고 났냐 이거 제대로 안 해놓는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과실 입증을 했는데 어떤 차인지 그렇죠. 차종도 안 적고 플레이트도 안 찍어놓고 상대방 운전사 인포메이션도 없고 그러면은 오케이 본인이 피해를 봤어요. 누가 피해를 줬는데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경황이 없다 보면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맞았어. 누가 때렸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엄마가 가서 혼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사과를 받든지 혼내든지.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님 나 맞았어요. 그럼 누가 때렸어? 내가 가서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안 된다고. 네, 그러네요.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경황이 없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차, 본인 차만 열심히 찍어서 가져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상대방 플레이트는 아세요? 모르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사진 못 찍었다 그런 분들도 많고. 네. 일단은 저 같으면 사고가 나면 변호사님께 먼저 전화부터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아까 그 우회전하신 그 친구도 전화 줬으면 간단하게 그냥 비디오만 찍어놔라. 믿고 해주는 거 좋은데 얼마나 선해요. 사람 믿고. 우리 사회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디오 하나 찍어놨으면 이런 문제 없다고. 아주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렇죠. 안타깝게 된 경우죠. 네, 오늘 변호사님 여러 가지 함께 하셔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는 교통사고 전문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 실버타운이 새로운 정부 이후 달라진 시니어 복지법에 대한 세미나를 4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노던 147가 실버타운 데이케어 센터에